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그리스도의 군사라 칭하며 한인 여성의 시체를 트렁크에 숨긴 사건의 예비 공판이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준현, 이준호, 이준영, 이가원과 이씨의 형제 친모 이미희 씨가 출두했습니다. 에릭현은 보석금이 승인되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은 크리스나 블룸 귀넷 치안 판사의 주재로 열렸고 용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혐의 및 체포영장과 관련한 증거 여부에 대해 경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중범죄, 살인, 증거 변조, 시신은닉, 불법 감금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공판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인 귀넷경찰 살인수사부의 소속의 안잘라 카터 경관이 증인으로 출두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 가운데 증거 중 에릭현의 휴대폰에서 용의자 이미희가 보낸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미희는 문자를 통해 피해자 조세희 씨와 외부인의 소통을 단절하고 굶기고 물을 제한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으며 사망 이후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용의자들에게 지하실을 청소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희가 살인사건의 모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해자 조세희 씨는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회장은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중대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5%를 찍으면서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 미 경제가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망은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상승세가 꺾여 4% 초반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쓸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액 61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액 140억 달러 등을 포함하는 총 1,050억 달러의 패키지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 후임 의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며 파행하고 있어 이 같은 예산의 의회 통과 시기 및 여부 등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회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 세계 아랍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전 세계 아랍인들과 무슬림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니에는 주변 국가에 사는 지지자들에게도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 행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이슬람 전 세계 자유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주민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의 총동원령에 따라 최근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이후 들불처럼 번진 세계 곳곳의 반이스라엘, 반미 시위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며 붉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샤오 구 박사팀은 어제 미 임상영양학회지에서 미국인 21만 6천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최대 3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붉은 고기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간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월터 윌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이전 연구를 고려할 때
최적의 건강과 웰빙을 원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붉은 고기를 건강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대체하면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를 줄이고 다른 환경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배우 이성균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시각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성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균의 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99년 데뷔한 이성균은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 영화 화차, 끝까지 간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탑스타입니다. 2019년에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주연해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다른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8명은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